프랑스에선 전통은 전시품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선 사람이 그 안에 살고 있더군요. 경복궁 한가운데서 그녀는 처음으로 문화를 사람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클레르 드마레입니다. 25살이고 파리에서 왔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이 나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 여기도 그냥 똑같네. 고층 빌딩들이 쭉쭉 늘어서 있고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고 파리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방이 너무 좁더라고요. 파리에서도 작은 방에 살았지만 이건 정말 답답할 정도였어요. 화장실도 공용이고 샤워실도 따로 있고 이게 뭐야 싶었죠. 첫 수업날이 최악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저를 신기한 듯 쳐다보는 거예요. 금발의 파란 눈이 그렇게 신기한가 싶었죠. 교수님은 영어로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한국어로 농담하시면 저만 못 알아듣고 있고. 그런데 진짜 문제는 팀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배정받은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한국 전통 건축의 미학적 가치 연구. 듣자마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전통 건축이라니. 저는 현대 미술과 건축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팀원은 한 명이었어요. 정지훈이라는 남학생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독특했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더라고요. 인사를 나누는데도 어색하게 웃기만 하고. 안녕하세요, 클레르 씨.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딱딱한 말투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 사람과 몇 달을 함께 해야 하는구나. 첫 만남에서 지훈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예쁘긴 한데 너무 옛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작고 불편해 보이는 걸 연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훈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파리에서는 루브르 박물관도 있고 에펠탑도 있고 멋진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낮고 작은 집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지훈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경복궁 가볼까요? 직접 보시면 달라 보이실 거예요. 저는 내심 걱정됐죠. 관광지나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경복궁 정문 광화문 앞에 섰을 때 첫 느낌은 의외였어요. 생각보다 웅장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게 뭐가 특별한가 싶었죠. 지훈이 저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걷다 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묘하게 편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 기둥들 보세요. 지훈이 처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나하나 다 손으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못 하나 안 썼습니다. 못을 안 썼다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못 없이 이런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신기했죠. 인사동으로 이동했을 때는 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는데 양쪽으로 전통 찻집들이 늘어서 있더라고요. 지훈이 저를 한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전통차 한번 드셔보세요. 대추차였는데 달콤하면서도 따뜻했어요. 파리에서 마시던 커피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죠. 이상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파리 카페에서는 항상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에요. 정이요? 마음의 따뜻함이라고 할까요? 서로를 배려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가짐이죠.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기와 지붕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진짜 살아요?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살고 계세요. 한 한옥 앞에서 지훈이 멈춰 섰어요. 이 집 한번 보세요.
몇백 년 된 집인데도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통 건축이 예쁘긴 한데 너무 불편해 보여요. 화장실도 밖에 있고 방도 작고. 그때 지훈이 제게 말한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건 누군가의 마음이에요. 오래된 게 아니라 오래 지켜온 거죠. 마음이라고요? 집을 짓는 사람이 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집에서 살 가족들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이 집을 물려받을 후손들을 위하는 마음까지요. 그 순간 뭔가 찡한 기분이 들었어요. 파리에서는 건물이 그냥 건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건물 하나하나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 지훈이 저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인사동에 있는 작은 한옥 소극장이었죠. 입구부터 남달랐어요. 나무 문짝을 밀고 들어가니 마당이 나오고 그 안쪽에 무대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판소리 공연이 있어요. 지훈이 설명해줬어요. 판소리요? 한국 전통 음악이에요. 한 사람이 노래와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거죠. 좌석에 앉았는데 의자가 아니라 방석이었어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자분이 나와서 부채 하나만 들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한국어라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지훈이 옆에서 중간중간 통역해줬어요. 심청이라는 효녀 이야기예요. 효녀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딸 이야기죠. 노래가 계속되면서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가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슬프고 애절한 멜로디였어요.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부분에서였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지훈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한국 이야기는 이상하게 마음을 때려요. 파리에서는 오페라를 봐도 이렇게 울지 않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여긴 오래 참는 게 미덕이었거든요. 자신보다 가족을, 가족보다 나라를, 현재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문화였으니까요. 공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지훈 씨. 네. 이 느낌이 정인가요? 지훈이 웃으며 답했어요. 글쎄요. 클레르 씨가 느끼는 게 정일 수도 있겠네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파리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표현이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큰 가치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지훈이 제게 제안을 했어요. 전통 혼례 체험 수업이 있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전통 혼례 체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 건 관광 코스 아닌가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관광 코스요?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네, 외국인들 보여주려고 만든 가짜 전통 같은 거 말이에요. 진짜 예술은 현대에서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확실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클레르 씨는 한국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요? 한국을 보기만 하고 느끼진 않잖아요. 계속 파리와 비교하고 현대적인 게 좋다고만 하고. 처음으로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 조용하던 그가 이렇게 말하니까 당황스러웠죠. 전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이에요. 생각이 아니라 편견이에요. 우리 전통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한 적 없어요. 그럼 뭐예요? 관광 코스라고 하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면 뭐예요? 그날 프로젝트 준비를 하다가 완전히 싸웠어요. 지훈은 한국 전통 건축의 깊은 의미를 설명하려고 했고, 저는 그게 현대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어요. 넌 그냥 한국 좋아하는 외국인일 뿐이야. 제가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었어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좋아하는 외국인이요? 응. 한국 문화를 진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기해하는 관광객이라고.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클레르 씨는 뭐예요? 한국을 무시하는 서양인이에요? 둘 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도 거의 안 했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만나야 할 때만 만났죠. 며칠이 지나니 답답했어요. 지훈과 싸운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사실 제가 좀 심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날 혼자 경복궁을 다시 갔어요. 지훈 없이 혼자 걸어보니 느낌이 달랐어요. 전에는 지훈이 설명해주니까 흥미로웠는데 혼자 있으니 그냥 오래된 건물일 뿐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설명해주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요. 지훈이 저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기숙사로 돌아와서 지훈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며칠 더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외할머니 댁에 잠깐 갈 일이 있는데 혹시 시간 있으면 같이 갈래요? 지훈의 외할머니 댁은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어요. 담장도 낮고 대문도 소박했죠.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마당에서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 지훈아, 친구도 데려왔구나.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웃으셨어요. 주름이 많으신데도 눈이 참 따뜻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드리니까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 손이 차갑네. 안으로 들어와.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온돌이 따뜻했어요. 바닥에 앉으니 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몸이 따뜻해졌어요. 지훈이가 너 얘기 많이 했다. 저 얘기요? 응, 프랑스에서 온 친구라고. 우리나라 공부하러 왔다고 하더라. 할머니께서 차를 끓여주시는 걸 보니 신기했어요. 작은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찻잎을 우리시는 모습이 마치 의식 같았어요. 할머니, 저희 과제 때문에 온 거예요. 지훈이 설명드렸어요. 과제? 그럼 우리 집이 도움이 되겠네. 할머니께서 집 구석구석을 보여주셨어요. 작은 방들이 기역자로 이어져 있고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 집이 몇 년 됐어요? 한 100년 정도 됐을 거야. 내가 시집 왔을 때도 이미 오래된 집이었거든. 방마다 다른 용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안방은 할머니가 주무시는 곳이고 건넌방은 손님용이고 부엌은 따로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할머니께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쌀밥에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였어요. 간단한 음식인데도 맛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야.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김치 담그는 것도 어려워요? 그럼 배추 절이는 것부터 양념 만드는 것까지 며칠이 걸려.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엔 동네 아줌마들이 다 같이 모여서 김장했는데 이제는 혼자 해야 해서 힘들다. 식사 후에 할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멀리서 왔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지. 쌈밥 도시락이었어요. 상추에 밥과 반찬을 싸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돌아가는 길에 지훈이 물어봤어요. 어떠셨어요? 불편하셨죠? 불편한 줄 알았는데 포근해요. 진짜 그런 기분이었어요. 파리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었어요. 집에서 해준 밥 같은 맛이었어요. 그러면서 지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그 체험, 나 해보고 싶어요. 미안했어요. 전통 혼례 체험 날이 됐어요. 한복 대여점에서 옷을 고르는데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색깔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각각 달랐어요. 이거 어떠세요? 점원분이 연분홍색 한복을 추천해 주셨어요. 치마는 넓고 저고리는 짧은 스타일이었죠. 탈의실에서 갈아입는데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속치마부터 치마, 저고리까지 순서가 있더라고요. 점원분이 도와주셔서 겨우 입을 수 있었어요.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평소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던 제가 이런 모습일 줄 몰랐어요. 이상하게 어울리네. 중얼거렸는데 점원분이 들으셨나 봐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한국 사람 같아요. 밖으로 나가니 지훈도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평소 캐주얼한 옷만 입던 그가 한복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와, 지훈 씨도 완전 달라 보여요. 클레르 씨도요. 지금 되게 한국 사람 같아 보여요. 체험장에 도착하니 다른 커플들도 있었어요.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엄숙했어요. 강사분이 전통 혼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혼례가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의식이 시작됐어요. 지훈과 제가 마주 앉아서 절을 하고 술을 나누어 마시는 거였어요. 모든 동작이 천천히 이루어졌어요. 이제 손을 잡아보세요. 강사분의 말에 따라 지훈과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체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의식에 참여하는 것 같았어요. 사진을 찍을 때였어요. 지훈과 나란히 앉아서 카메라를 바라보는데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됐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요. 좋은 사진 나왔네요. 사진사분이 보여주신 사진을 보니 저희가 정말 잘 어울렸어요. 한복을 입으니 뭔가 품격이 있어 보였어요. 체험이 끝나고 한복을 벗으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한복을 입고 있을 때가 더 편안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지훈이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처음엔 답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한복의 매력이에요. 몸을 조이는 게 아니라 감싸주는 거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지훈 씨는 왜 전통 건축을 좋아해요? 글쎄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건 지훈의 진심이었어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파리로 돌아갈 날이 3일 남았죠. 프로젝트도 거의 마무리됐고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만남을 위해 지훈과 인사동에서 만났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했어요. 클레르 씨 선물이 있어요. 지훈이 작은 상자를 건네줬어요. 열어보니 나무로 만든 작은 장신구였어요. 한국 전통 매듭이 달린 목걸이였죠.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소목 수업을 들었거든요. 한국 전통 목공예요. 정말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나무 결도 아름답고 매듭도 정교했어요.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목에 걸어보니 한복을 입었을 때처럼 묘하게 어울렸어요. 저도 줄 게 있어요. 제가 준비한 건 편지였어요. 며칠 전부터 써온 편지를 봉투에 넣어서 가져왔거든요. 편지요? 네, 제 마음을 쓴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을 썼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게 불편하고 답답했다고. 하지만 지훈을 만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고. 전통이라는 게 단순히 옛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는 걸 배웠다고.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이 나라는 나를 바꾸진 않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됐다는 거요. 공항까지 배웅 갈게요. 지훈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너무 슬플 것 같아서. 파리로 돌아간 지 6개월이 흘렀어요. 학교에서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졸업 논문을 쓰고 있었죠. 주제는 동서양 건축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철학이었어요. 논문을 쓰면서 자꾸 지훈이 생각났어요. 그가 했던 말들, 함께 걸었던 골목길들,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까지. 모든 게 그리웠어요. 어느 날 교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클레르, 내 논문이 정말 흥미롭다. 혹시 서울에서 전시회가 열리는데 가보는 게 어떨까? 전시회요?
응. 동서양 건축 교류 전시회야. 내 논문과 딱 맞는 주제고.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한국이 그리웠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훈이 그리웠어요. 인천공항에 다시 내렸을 때 느낌이 달랐어요. 6개월 전에는 모든 게 낯설었는데 이번에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전시회장에 도착해서 작품들을 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전통 건축과 서양 건축을 비교한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한옥의 공간 구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이 인상적이었어요. 전시를 다 보고 인사동에 가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지훈과 처음 차를 마셨던 찻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골목길을 걷는데 갑자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한옥 앞에서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가까이 가봤어요. 정말 지훈이었어요. 지훈 씨? 그가 돌아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지훈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클레르 씨? 정말 클레르 씨예요? 네, 저예요. 전시회 보러 왔어요. 저도 그 전시회 봤어요. 혹시 클레르 씨 작품 아닌가 싶었는데. 제 작품요? 네.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담긴 논문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작가 이름이 클레르 드마레였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 논문이 전시되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우연이네요. 같은 전시회를 보고 같은 곳에 오다니.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일까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과 똑같은 미소였어요. 가까운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졸업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클레르 씨는요? 저도 논문 쓰느라 정신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한국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이요? 아니면 한국 사람이요? 지훈이 장난스럽게 물어봤어요. 제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둘 다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클레르 씨 생각 많이 했어요. 편지도 여러 번 읽었고요. 정말요? 네, 그 편지 덕분에 제가 전통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어요. 무조건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그날 저녁까지 이야기했어요. 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클레르 씨. 네.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관광 코스가 아니라 진짜 한국을요. 나도 이번엔 진짜 제대로 보고 갈게요. 해가 지고 인사동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전통 한옥들 사이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걸을까요? 지훈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다시 인사동 골목길을 걸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진짜로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지훈 씨. 네. 이게 정인가요? 글쎄요. 클레르 씨가 느끼는 게 정일 거예요. 예전과 똑같은 대답이었지만 이번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정이라는 건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거라는 걸요. 골목 끝에서 우리는 멈춰 섰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어요. 클레르 씨, 내일도 시간 있어요? 당연하죠. 이번엔 정말 제대로 배우고 갈 거니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클레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당황스러움, 여러분도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비슷한 경험을 하잖아요. 모든 게 낯설고 불편하고 왜 이렇게 할까 싶은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클레르의 변화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진정한 이해는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한옥이 단순히 오래된 집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담긴 공간이라는 걸, 전통이 구식이 아니라 오래 지켜온 가치라는 걸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겐 당연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특별함을 진심으로 나누려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